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8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3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독립협회가 설립되고 대한제국이 수립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독립협회 설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라고 하는 이거 단체 이름입니다. 이 단체 누가 설립하냐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밑에 사진 있죠?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급진계합파였어. 그래서 갑신정변에도 참여를 했었거든. 근데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몸을 피합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상황이 너무 요새 안 좋으니까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독립협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정부의 지원 받아가지고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되는데 조선정부 고종이 이끌고 있지? 그리고 고종은 지금 어딨어? 아간파천. 이후에 계속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이 서재필 지원해준 거야. 서재필이 사람들에게 조금 의식을 좀 일깨워주고 그리고 모르는 거 알려주려고 신문 만들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신문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돈 같은 거 지원해주고, 당시에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런 지원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되는데, 이 독립신문 지금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한글판으로도 만들고요, 이렇게 영어판으로도 만듭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신문 창간 이후에 많은 개화파 관료들, 이제 근대화 정책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료들과 힘을 합해서 설립한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1896년 7월에 만들었고요.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이 주로 활동은 뭐냐면 바로 계몽운동을 전개를 해요. 계몽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무식한 거를 일깨워주는 거야. 모르는 거 일깨워주는 거. 계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세라든가 밖에 세계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도 창간해가지고 신문 같은 걸로 정보 알려주기도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대표적인 또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문을 건립한 거거든. 이 독립문 건립을 한번 보시면 독립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독립문은 서울 가면 있어요. 이게 바로 독립문인데,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대한독립 만세할 때 그 독립이니까 일본한테 독립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나라 스스로 떳떳하게 독립을 하자, 스스로 서 있자, 이런 뜻으로 이제 독립문이거든. 특히나 당시엔 여전히 중국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국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기는 했지만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중국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면 뭐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양 국가에게 뭐 기대려고 하거나 일본에게 기대려고 하거나, 굉장히 즉 이런 다른 나라를 섬기는 외교, 그 4대 외교라고 하거든. 우리 조선 때 배웠잖아. 큰 나라를 섬긴다. 즉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보다 세 보이는 나라에게 기대는 거 하지 말자, 독립하자 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독립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독립문을 어디에다 만들게 되냐면 바로 원래 여기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영은문이 어떤 문이냐면 중국의 사신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 조선 사신들이 앞에서 맞이하던 문이야. 근데 그 문을 헐어버리고서 거기에다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죠. 이제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독립관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이제 토론회 같은 거 개최하면서 이제 사람들 일깨워주는 계몽운동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봤던 독립협회가 1896년에 이제 설립이 되죠. 정부의 지원 받아서 설립됐다고 했어. 여전히 고종은 여러분들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고종이 딱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있거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궁궐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를 수립을 합니다. 이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외 배경을 보면 국외적인 당시에
국의 상황을 보면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이 둘이 거의 힘이 팽팽한 상태였어. 누구 하나 강했다면 조선을 잡아먹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러시아,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여기 계속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저희 궁궐로 돌아오십시오.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런 요구 때문에 이 고종이 우리나라의 궁궐 경운궁, 지금 옛날 사진이야. 지금 이제 덕수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로 다시 환궁, 궁으로 돌아온다. 돌아올 환자야. 환은 돌아오다. 우리의 궁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1897년 2월의 일이야. 딱 여러분들 그 아간파천이 1896년 2월에 있었으니까 딱 1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고종이 돌아오고 나서 주변에서 막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국가 지금까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우리의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가 너무 낮아졌다.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고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종이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연호는 여러분들 광무로 제정을 하고요. 즉 1897년부터는 광무라고 부를까요? 광무 1년, 그 다음에는 광무 2년 이런 식으로. 원래 연호는 황제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고종이 이제 우리는 중국을 황제로 섬기지도 않고 다른 나라 황제로 섬기지도 않겠다. 우리 스스로가 황제다. 그러니까 연호도 우리가 제정을 한다. 라고 해서 제정한 거고요. 그리고 덕수궁 바로 앞에 보면은 환구단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어. 이 환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종이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제국, 제가 황제할 때 제자야. 황제의 국가라는 뜻이겠죠. 대한제국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선포하면서 1897년부터는 이제 조선이 아니라 조선을 이어받은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옆에는 이제 대한제국 수립 후의 고종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간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고 독립협회가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1897년에 고종이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독립협회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의 활동, 첫 번째 활동을 보면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자주, 스스로 주인이 된다. 이제 다른 나라에게 기대지 않겠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그런 자주성. 그리고 국권은 여러분들 국가의 권리야. 즉,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 돼서 우리 국가의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자주국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경을 보면 자주국권 운동이 왜 전개가 되었느냐. 당시에 여러분들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온갖 권리들을 막 요구를 하거든. 너네 왕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너네 나라 거 좋은 거 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우리 이권을 침탈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러시아가 재정 고문을 파견을 하겠다고 했어. 재정은 여러분들 돈이죠. 고문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야.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해주는 사람. 즉 러시아가 대한제국에서 돈을 쓰는데 재정은 돈이잖아요. 너네 돈 쓸 때 우리 러시아 재정고문 파견할 테니까 돈 쓸 때 얘한테 의견 물어봐. 이렇게 이걸 파견을 하겠다고 한 거야. 우리 간섭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권은 이로운 권리라는 뜻이야. 이익이 되는 권리, 이로운 권리. 자, 그래서 러시아가 또 본인들이 이 대한제국에서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로운 권리 가져가려고 대한제국에 한러은행을 설립을 한다고 하고요. 대한제국 러시아 은행이란 뜻이야. 한러은행을 설립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의 돈을 자기네 은행에서 보관하고 인출하고 하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은행을 설립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 아시죠? 밑에 있는 그림 볼게. 부산 밑에 바로 작은 섬이 있어. 저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 근데 러시아가 이 저령도를 조차하겠다고 했어. 조차는 땅을 빌리는 거야. 자, 여기에 그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를 이 저령도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기 좀 우리 빌려갈게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런 침탈 시도 때문에 당시에 독립협회에서 러시아가 우리를 너무 간섭하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거 다 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비판하는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를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사람들 엄청나게 몰렸죠. 바로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거의 만백성들이 다 모인
공동적인 집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집회를 개최를 해서 러시아의 간섭, 이권 요구 이런 거 굉장히 규탄합니다. 규탄은 비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 반대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러시아인 재정고문 파견하는 거 철수시키고요. 그리고 저령도 조차하겠다고 한 그 요구도 철회합니다.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했던 또 활동 중에 하나가 자유민권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권리들 있잖아. 우리에게는 신체의 자유, 누구도 우리를 강제로 억압할 수 없죠. 그리고 언론, 나의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거, 출판,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내는 거, 집회, 사람들 모이는 거, 결사, 단체를 조직하는 거, 이런 자유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게 이런 자유로운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이 활동이 바로 뭐냐면 의회 설립 운동이야. 의회는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이잖아. 법을 만드는 거, 입법한다라고 하죠.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드는 건데 이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법을 만드는 기관, 의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한 게 바로 의회 설립운동입니다. 서양에는 이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는 의회 설립운동, 그 목적을 한번 보면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우리 의회 만들어보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야. 중추원은 여러분들 원래 조선에 있었던 자문기관이야.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해주는 기관을 자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던 이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해서 대표들 모아서 여기서 법 만들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의회 설립운동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이 고종황제도 지키게 해가지고 왕이 혼자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왕도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입헌군주정 체제 한번 수립해보자. 지금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서양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의회 설립운동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거와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이 독립협회 회원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를 여러분들 바로 관민공동회라고 해요. 관은 관리, 민은 백성, 즉 관리와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이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를 한 거죠. 1898년의 일이고요. 밑에 있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연설을 하고 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관리들이야.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정이면은 얘들아 그 도살업자잖아. 그 짐승 죽이고 고기를 얻는 굉장히 천하다고 천시받던 이런 사람들도 관민공동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선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1898년 10월 29일 오후 2시 많은 정부 관리와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에서 관민공동회가 열렸다. 백정 박성춘이 이 사람은 바로 대한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관리와 백성이 힘을 합하여 우리 대왕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합시다 라고 연설을 하니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먼저 6개 조항을 만민에게 돌려서 백성들에게 돌려서 찬성을 받고 대신들 관리들도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이 글자 아래 서명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여기 말하는 6개 조항 이게 무슨 말이지? 즉 관민공동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가개혁 이렇게 해야 돼 6개 조항을 만들고 그거를 여러분들 헌의육조라고 해. 그 개혁안을 국정개혁안 광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걸 고종황제한테 올려. 자, 그 헌의육조 내용을 보면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자, 외국한테 이제 의존 안 하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전제 황권, 황제의 권한을 견고하게 하겠다. 단단하게 하겠다. 광산, 철도, 석탄, 산림 및 차관, 차병, 차관은
돈 빌리는 거 다른 나라에게, 차병은 다른 나라에게 군사를 빌리는 거, 그리고 외국과 조약 맺는 일은 각부 대신 및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이거는 왕이나 누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 관련된 것들은 다 같이 하자.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는 여러분들 그 돈 관리하는 국가기관이야. 여기에서 관리하고 다른 정부 기관과 회사는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널리 공포할 것. 즉 국가의 돈을 쓸 때는 탁지부라고 하는 데에서만 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알려달라. 그리고 가부개혁 이후에 공포된 법령을 실천할 것. 이렇게 6개 조항을 고종황제한테 올립니다. 이거 허니육조라고 하는 거야. 자, 고종에게 이걸 올리니까 고종이 이걸 보고 괜찮은 것 같네. 중추원제도 개편한 다음에 의회 한번 만들어봐. 오케이를 해줘요. 그래서 그 결과 중추원이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 정부 안건 심사권,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 안건이야. 이거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자문권, 의견을 제시해주는 거. 이 정책은 별론데, 이건 좋은데, 이렇게 의견 내세워주는 자문권. 이런 게 바로 중추원에서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권한들입니다. 이제 점점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독립협회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백성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런 민주주의 같은 이런 제도들로 점점 발전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이제 독립협회가 활동을 한 건데,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나 이런 데서 토론을 했을 때 토론이 그 만민공동회가 한 번 열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열리거든요. 거기에 토론의 주제를 보면은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토론의 주제 그냥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조선의 급선무는 가장 급한 건 인민의 교육에 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로 중요하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광산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 광산 광물을 캐는 곳. 그리고 우리 국토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중추원을 개편하는 게 정치상 제일 기묘하다. 기묘는 제일 긴급하고 중요하다. 중추원 요거 개편 그래서 의외로 개편하자고 막 해서 됐잖아.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의 힘을 떨칠 수 있다. 우리 백성의 권리 높여주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급진적이고 서양식 제도 이런 것들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주제 대한제국의 독립협회 해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던 독립협회 왜 해산당했는지 그 배경을 보면 중추원 제도가 이제 의회로 개편된 이후에 굉장히 보수적인 관료들이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계속 고종에게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수 관료들은 너무 나라가 급진적으로 돌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종에게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어떤 모함을 하냐면 독립협회 쟤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황제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한테 힘을 주자고 하겠어요? 황제 없애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고. 그리고 독립협회는 황제라고 하는 자리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자리, 황제라는 자리 아예 없애고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 얘들아 왕이 없는 거잖아.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공화정 수립하려고 쟤네가 지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간질하고 모함을 하다 보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들리니까 정말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고종이 야 독립협회 안 되겠다. 일단 해산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이끄는 간부들, 독립협회의 우두머리들, 얘네 간부들을 체포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독립협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국가에서 해산을 하라고 하니까 만민공동회를 또 엽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시위 전개하면서 우리는 해산 못한다. 우리 간부들 풀어달라.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죠. 계속 시위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이 황국협회는 뭐냐면 대한제국의 황제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부상들, 그 보따리 장수들 있죠? 걔네들을 내세워서 조직한 단체야. 보부상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국가와 손잡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를 시켜가지고 이 황국협회를 시켜서 이 만민공동에 습격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고종이 군대까지 동원하게 되면서 독립협회는 1898년 12월에 이제 해산되게 됩니다. 즉 독립협회는 딱 여러분들 2년 동안
활동을 거의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독립협회 내용까지 배워봤고요. 쉽게 해산됐지만 이 자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